뉴스 더 보기 시간입니다. 최근에 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잊혀졌던 전쟁 고아들의 삶을 조명하며 한국 전쟁의 상흔을 기억하고 공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인데요. 네, 바로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입니다. 영화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추상미 감독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감독님이라고 부르게 되네요. 네, 아직 어색하지만 괜찮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정말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또 복귀를 하시고 또 네.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가 아니라 이제 감독으로도 복귀를 하게 되셨잖아요. 네. 소감과 함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또 인사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한 10년 만에 정말 스크린을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프리젠터 역할도 했고 또 영화 감독으로 찾아뵙습니다. 예. 극장에서 만나길 바라고요. 많이 꼭 보러 와주십시오. 예. 네. 이번 영화로 많은 주목을 받고 계신데요. 폴란드로 간 아이들 어떻게 제작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우연히 이 소재를 이제 픽업을 하게 됐어요. 아는 지인이 일하는 출판사에 갔다가 받은 자료였습니다. 예. 네. 딱 받고 나서 사실 이 폴란드라는 게요, 우리나라랑 또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네. 그런데 어떻게 그 아이들의 어떤 그 또 삶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명하게 됐는지. 사실은 제가 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항상 예. 언론이나 인터뷰 이렇게 사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네. 되는데 예. 제가 좀 산후 우울증을 앓다가 그 증상이 이제 저희 아이에 대한 되게 큰 집착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다른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 아이 같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눈물이 흐르고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 북한의 꽃제비,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막 이제 산천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 아이의 영상을 보고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 또 마음을 부어주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시즌에 마침 제가 후배가 일하는 출판사에 갔다가 예. 이 한국 전쟁고아에 대한 비밀 실화, 아직까지 한국에 알려지지 않은 이 내용을 제가 자료로 받게 됐죠. 그래서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고 이 한국 전쟁과 1951년 당시에 폴란드로 보내진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분단의 초기 네. 그리고 북한 꽃제비들의 이야기는 분단이 아니면 겪지 않았어도 됐을 그런 어떤 극심한 가뭄과 이제 가난 그리고 죽음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로 펼쳐지면서 아 이게 모두 분단의 하나의 시간 선상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아 이보다 내가 더 지금 열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작품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영화로 만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그 영화 소개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네. 어떤 내용으로 좀 구성이 돼 있는지. 이 영화는 1951년 한국 전쟁의 정점기에서 폴란드로 보내진 한국 전쟁고아들을 예. 본인들도 이제 전쟁의 2차 대전에 상처가 있었던 폴란드 선생님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그 상처가 매개가 되어서 이 아이들의 대리 부모가 되어준 그런 선생님과 아이들의 특별한 교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사랑 이야기죠. 뭐 한국전 때 전쟁고아였으면 지금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됐을 것 같고. 그분들이 살아계시면 뭐 7순이 넘으셨고요. 예. 우리 선생님들, 폴란드 현지 선생님들은 9순이 넘으시고 막 8순이 넘으신 그런 연세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 제작을 할 때 여러 가지 정말 이야기들이 많았을 것 같고 감동을 받았던 순간도 많았을 것 같은데 네. 가장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어떤 장면 같은 게 있다면 또 어떤 예. 제가 이제 처음에 서울에서 리서치를 할 때도 이제 이분들이 전쟁을 겪었던 분이니까 아, 아이들에게 굉장히 공감을 했겠구나, 연민을 가졌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 가서 폴란드 선생님들을 취재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65년이 지난 세월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를 직접 보니까 이거는 어떤 그냥 연민이나 단지 선행이 아니라 이제 본인들이 그 굉장히 처참한 전쟁을 겪으셨더라고요. 선생님들의 증언에 의하면 막 정말 시체 무더기를 밟고 다닐 정도로 한국전보다 오히려 더 처참한 전쟁이었고 그 전쟁을 겪은 지 7년 후에 아이들이 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겪었던 유년 시절의 상처를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보면서 치유하고 회복하신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굉장히 분신처럼 이 아이들을 대하신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친밀했고 혈연 같은 감정, 부모의 감정을 느꼈던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감동이 있었어요. 네. 예. 그리고 이거를 시작하실 때는 그 시기 때는
네. 관계가 좀 좋지 않은 그런 네, 시기인데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2017년도에 특별히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예. 그때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서로 예. 말폭탄을 막 날리고 전쟁 직전까지 갈 분위기였죠. 네, 그렇죠. 예. 전쟁의 위기가 실제로 감돌았고 북한의 인도주의적인 지원마저 끊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돌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 다큐의 주제적인 어떤 이슈가 북한을 우리도 폴란드 선생님들의 마음으로 북한 주민 그리고 탈북민들을 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영화인데 세상에 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땅에 묻어야 되나 막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데 정말 2018년이 돼서 분위기가 완전 급반전이 되면서 네. 굉장히 놀랍고 이제 저에게는 굉장히 그것이 하나님의 마치 기적의 시간처럼 네. 느껴졌습니다. 예. 네. 이번 영화 못지않게 함께 출연한 탈북민 이송 씨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네네.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함께 하시게 된 건가요? 제가 처음에 이 다큐멘터리를 극영화로 먼저 기획을 했었어요. 다큐로 할 생각이 없었는데 예. 그 극영화로 1년 반 동안 시나리오를 쓰다가 이 영화에는 청소년 배우들이 주인공인데 남한 아이들을 전부 등용하지 말고 이제 탈북민 출신의 북한 아이들을 좀 등용을 하자는 생각을 해서 오디션을 봤어요. 예. 그래서 그 오디션에서 아주 끼와 재능이 출중했던 그런 조역으로 뽑힌 분이 우리 이송 배우죠. 예, 그렇군요. 네. 자, 그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걸 좀 여쭤봐도 네. 되겠습니까? 네. 배우로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네. 오랜 또 이제 공백기가 있다가 이제 감독으로 복귀를 하게 되셨습니다. 배우였다가 감독으로 이렇게 변신해서 복귀하게 된 어떤 계기라든지 이유라든지 뭐 이런 것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감독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꿈꿔온 일이었고요. 사실은 배우를 시작할 때 동시에 연출도 하고 싶은 생각이 꾸준히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잠시 이제 쉬고 출산을 했는데 몸이 약해서 예. 출산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이제 몸을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이제 연기를 접고 근데 이제 임신을 했다가 유산이 한번 됐었어요. 그래서 예. 그 충격도 또 컸었고 그러면서 지금이 적기다. 이 충격에서 또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나이 40에 영화 공부를 새로 시작한 거죠. 그 부록의 나이라고 하잖아요. 예. 업종을 변경하면 안 되는 나이인데 사실은 굉장히 오랜 꿈이어서 그때 대학원에 들어가서 영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편 영화 2편을 만들고 지금이 첫 장편 다큐멘터리가 된 거죠. 네. 많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고 앞서서 감독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그 산후 우울증을 좀 겪으시면서 이 전쟁 고아에 대해 좀 연민을 더 가지게 됐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작품 과정에서 혹시 작품을 만들면서 좀 힘이 됐던 말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도움을 받았던 말씀. 저의 굉장히 좀 절묘한 그런 시간의 흐름들이었어요. 이 폴란드 여정 동안 제 개인적인 상처와 역사의 상처가 또 만나는 지점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저희 아이에 대한 집착과 애착으로 표현이 됐던 산후 우울증이 이제 어떤 역사 속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 탈북 청소년들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로 세상의 아이들로 시선이 이렇게 돌려지면서 동시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 상처가 회복이 됐고요. 또 폴란드에 가니 선생님들 또한 본인의 개인의 상처이자 역사의 상처가 다른 민족의 아이들을 품는데 선하게 이제 활용이 된 거죠. 그래서 예. 자연스럽게 이 작품의 이제 메시지까지 또 더불어 말씀드리면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우리의 상처는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저희에게 시련을 주실 때 그 시련이 타인에 대한 연민을 갖게 하고 긍휼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시련을 주시잖아요. 예. 그렇듯이 저희의 역사의 상처 또한 저희가 그냥 폐기 처분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는 그 상처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이 이제 피어날 것이고 그 상처로 인해 타인을 혹은 타민족을 혹은 북한을 품는 그 사랑이 그리고 연민이 공감이 저희 안에 싹트게 될 거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 역사의 상처를 재조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영화를 보러 올 관객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였다면 네. 우리 한국 교회에는 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고 또 다큐를 만드는 여정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 상처를 되돌아보고 역사의 상처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그 시련을 주신 이유. 근데 그게 65년 동안은 증오의 프레임을 만들고 뭐 이데올로기를 견고하게 하고 상대를 이제 미워하고 증오하는데 이게 사용이 됐잖아요. 근데 그러라고 하나님 주신 상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를 이루고 여기서 어떤 십자가의 복음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냥 통일이 아닌 복음 통일을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복음 통일은 십자가의 복음에서 비롯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상처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여정으로 이제 저희들을 이제 출발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감독님은 배우 생활을 하시면서도 신앙을 이렇게 잘 지키기로 또 유명하신데 유명하진 않은. 예, 예. 지금 이제 뭐 영화인으로서 이제 살아왔다면 신앙인으로서는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신앙인으로서요. 예. 신앙인으로서 그러니까 사실 뭐 한국 교회나 이게 문화예술계나 혹은 기업이나 어떤 일터나 이게 다 굉장히 연계돼서 저는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할 수 없는 부분도 문화예술에서 성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 세대 그리고 청년들 중에서 문화예술 콘텐츠에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청년들과 함께 멘토링도 하고 어떤 모임도 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시대 정신을 저희에게 주셨는가,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마지막 예. 질문 드리기 전에 영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관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홍보하실 네. 수 있는 시간 정말요? 드리겠습니다. 정말 기도응답으로 만든 그런 다큐인데 사실 굉장히 자본의 논리가 지배되는 극장, 상업영화계에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짧은 시간에 막 흥행이 돼야 된다. 이거는 정말 하나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장기적으로 롱런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극장에 와주시는 발걸음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보다 먼저 좀 이 영화를 봐주시고 이 영화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느끼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대화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너무 바람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네,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마음 그리고 통일로 가는 여정에서 굉장히 한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뭐 정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성찰할 것이 있으면 성찰하고 북한을 품고 우리 탈북민을 향한 애정을 갖고 이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일로 가는 여정에서 저와 함께 고민해 주시고요. 또 영화를 보면서 함께 고민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제작한 추상미 감독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독님, 오늘 이렇게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